자, 기본 도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그죠? 기본 도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각에 대해서 하나 배울 건데, 이제 각이 뭐냐? 그러면 각은 반직선. 일단,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한쪽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반직선. 이게 반직선이잖아? 이게 반직선으로 쭉 가고 있는 거.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반직선이 있어. 반직선. 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또 다른 반직선. 쭉 뻗어나갔을 때 만들어진 도형을 우리는 각이라 그래. 자, 한 점을 기준으로 시작한다. 한 점에서 시작해서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이걸 우리는 각이라 그래.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각의 크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얘를 각의 크기, 다른 말로 각도라고 부르죠. 이 자체가 그냥 각이라 그래. 요걸 각. 그리고 요거를 우리 각의 중심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편의상 O라고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얘기하면 얘는 각 AOB라고 얘기해. 그리고 각을 보통 기호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 기호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각 AOB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이라는 녀석은 AOB라고 읽어도 되고요. BOA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각 BOA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항상 가운데 여기 시작하는 점이 있잖아요. 항상 얘가 가운데 와야 돼. 그러니까 각 AOB도 되고 각 BOA는 되는데 각 OAB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OAB가 되면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꼭지점이 항상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단순하게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양 끝점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잖아. 시작점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 그냥 각 O라고 해도 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기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자. 삼각형. 삼각형에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 그러면 요 각을 표현하라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 각 A, C, B도 써도 되고 각 B, A, BC구나. 미안합니다. B, C, A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각 C. 그냥 각 C는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럼 각 A는 당연히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되시겠지? 이런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항상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 각에 표현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각의 꼭지점이라는 말도 있다. 그치? 각의 꼭지점 그리고 각의 크기라고 그러고 이거는 각의 변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OA랑 OB를 각의 변이라고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항상 각을 얘기할 때는 항상 가운데에 위치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각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자. 자, 각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각의 종류에 대해서. 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각의 종류. 각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첫 번째 예각이란 걸 배웠어. 예각. 그지? 그 다음 또 뭐 배웠지? 직각이란 것도 배웠다. 그죠? 그 다음에 둔각이란 걸 배웠어. 예각이라는 녀석의 뜻이 뭐냐면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는 그렇지 90도보다 작은 각을 우리는 예각이라 그래. 직각의 정의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 90도라는 녀석을 직각이라고 부르고요. 둔각이라는 녀석은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데 90도보다 큰 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 둔각을. 근데 둔각은 정확히는 90도보다는 큰 각이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해요. 됐나요?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이고 직각은 90도, 둔각은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새롭게 배우는 게 있거든요. 이어서 컴퍼스를 그냥 끝까지 벌린 거야. 양쪽으로 쫙 이렇게 벌려놓은 거. 그러면 각이 쫙 이렇게 생기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평각이라 그래. 평평하다 그래서. 평평한 바닥에 쭉 뻗은 녀석의 각이라 그래서 평각이라 그러고요. 그 평각은 당연히 180도가 되겠죠. 그지? 당연하잖아. 평각은 180도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할 게 이제 막꼭지 각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 막꼭지 각이라고 있어. 막꼭지 각.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새롭게 공부하는 거니까. 이 막꼭지 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일단 직선이 두 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직선 두 개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막곡지각에 대해서. 첫 번째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축 만나.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겨? 교점이 생기겠지. 교점에 의해서 각이 총 몇 개 생기겠어요, 일단? 각이 당연히, 그렇지, 3개 생기겠지. 여기 하나 생길 거고, 여기 하나 생길 거지? A라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노란색 좀 그렇다. 요걸로 할게요. 네, 여기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을 우리가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다 썼으니까 뭐하냐? 빨간색 할까? 빨간색 여기를 우리가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각이 4개 생길 건데, 막곡지각이 뭐냐면요. 막곡지각은 마주보는 각을 말해. 그러니까 A랑 C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A랑 C를 우리는 막곡지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B랑 D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 그래서 B와 D를 마주보는 각이라 해서 막곡지각이라 그럽니다. 꼭지각을 해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막곡지각. 근데 이 막곡지각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거든.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거. 막곡지각 크기는 항상 서로 같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됐나요? 막곡지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서로 마주보는 크기가 항상 같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 만약에 여기 만약에 40도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40도. 그러면 얘가 40도니까 마주보는 각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40도가 될 거야. 자, 그럼 이 각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 각은 평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치? 여기 얼마야? 180도야. 그럼 당연히 요 각의 크기, 별각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140도가 되고, 이 140도에 마주보는 각이니까 너는 막곡지각이니까 14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야. 되셨죠? 무슨 말인지. 이건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서. 자, 이번에는 여기 직각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각. 90도거든요. 그럼 여기 만약에 20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마주보는 각이니까 여기는 20도가 맞아. 그지? 그럼 물론 여기 당연히 직각이겠죠. 그런데 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평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평각에서 이미 한 각이 90도잖아? 그지? 평각에서 한 각이 90도면은 남은 각의 합이 얼마가 돼야겠네? 남은 각의 합은? 그렇죠. 90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90도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70도가 되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에 의해서 70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겠다. 어때요? 자, 이번에는 문제를 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요 각이 만약에 60도라고 하자. 60도 너무 심하다. 얘가 40도라고 할게요. 이 각을 40도라 하면 당연히 마주보는 각에 의해서 여기겠죠? 각의 크기는 40도야. 40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죠? 요 각의 크기인데,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여기 평각 쫙 보자마자 바로 탁 나와야 돼. 여기 얼마야? 180도. 근데 이미 또 뭐가 보여? 90도가 보이니까 두 각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90도가 되면 50도가 나오고 마주보는 각은 50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막곡지각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야. 막곡지각은 여기 제일 중요한 성질이 있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뜻과 성질이 중요하잖아. 두 직선이 만나면 각이 4개 생기는데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 한다. 그리고 막곡지각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 이렇게 하지 말까요? 뭐 하는 짓이야, 그지? 막곡지각의 성질 중요하니까 이거 꼭 챙겨 두십시오. 요걸 이제 이용해 먹어야겠지. 문제에 따라서.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직교와 수선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뭐 직교라는 말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직교는 그냥 말 그대로 서로 직교, 직이라는 말은 직각이라는 말이야. 직각으로 이 말이지. 직각으로. 교는 뭐야? 교차한다라는 말이야. 우리 교차로 있잖아. 교차로. 우리 교점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생기는 교점이 있잖아. 근데 얘가 지금 교차하고 있지? 근데 어떻게 만났지? 서로 직각으로 만났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직교한다라고 그래. 되겠죠? 직교한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지? 이런 표현이. 자, 뜻을 알고 있으면 돼요. 직교라는 말이 뭐라고? 직각으로 서로 만나. 두 직선이 교각이 직각일 때 각이 이루는데 그게 직각이야.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서로 직교한다 그래. 자,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 우리는 두 직선이 서로 무엇하다? 수직하다 그래요. 수직하다. 그리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의 수선이라고 그래. 자, 수선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수선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 자, 여기 수선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지금 직선 AB가 있다고 합시다. 직선 AB. 너가 A고 너가 B라고 하면 직선 AB가 있는데 이 AB에 수선을 그려봐라. 이렇게 해서 수선을 그리면은 엄청 많이 있어요. 사실 수선은 진짜 징글징글하게 있을 거예요. 수선은 이렇게 지나가면 수선이, 이렇게 지나가도 수선입니다. 다 수직하잖아. 그죠? 다 수직하잖아. 수직하잖아. 그래서 수선은 더 엄청나게 많아요. 수선을 그어라 그러면 수선은 진짜 종류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수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수직 2등분이라는 말은 수선을 긋긴 긋는데 그 선분을 반띵합니다. 수직 2등분이라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선분이라는 말을 써요. 이때까지 계속 직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수직 2등분선 한번 그려볼게. 너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양 끝점이 요렇게 끝점이 각각 A, B가 되겠지 뭐. 그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면은 얘는 선분 A, B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수직 2등분이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일단 수선은 되게 많아요. 그지? 수선은 엄청나게 많지. 이렇게 수선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2등분 하면서 이 선분을 반토막 내면서 어디쯤 있을까요? 이 선분을 반토막 하면서 지나가는 수직 2등분선은 딱 그런 거지. 그냥 딱 중점 우리 배웠던 거지. 중점을 딱 지나가 조금 애매하다. 그죠? 뭔가 조금 애매하네. 중점을 톡 지나가. 이 정도 될까요? 중점을 톡 지나가. 여기서까지 길이가 같고 여기서까지 길이가 같게끔 딱 쪼개고 지나가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수직 2등분선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수직 2등분선.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몇 번 쓰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수직 2등분선을 그어라. 수직하게 지나가면서 직각으로 만나면서 반띵하는 선을 수직 2등분선이라 한다. 됐죠? 그리고 수선의 발이란 말이 나오는데 발. 자, 수선의 발은 어떤 거냐면요.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발입니다. 발. 자, 이렇게 쭉 수선을 그었잖아요. 여기 지금 직각이다. 그지? 서로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직교할 때 여기 점, 만나는 점을 우리는 수선의 발이라 그래요. 수선의 발. 그냥 말 그대로 발이에요. 발.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 발처럼 생겼다. 뭐 그런 생각이에요.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수직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각에 대해서 막곡지각 그리고 평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거 좀 챙겨두시기 바랄게요. 여기 우리 오늘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막곡지각. 이걸 가지고 개념은 끝났고요. 개념 4, 5, 6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